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교회 관련 감염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신규 확진자 3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국내 감염자 21명, 또 국외 유입 환자 1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교회 관련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서 같이 예배한 성도들 9천여 명이 예. 모두 코로나 음성으로 나오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사례로 또 인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정부가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이 교회 모임을 금지했는데 반해서 네.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는 9월 또 12월 이렇게 9월에 12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축제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요즘 논란이 많이 이제 형평성의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난 8일에 이제 정부가 교회 관련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발표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교회 감염자는 3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체 감염자 13,244명의 2.6%의 수치인데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제 개신교 인구가 네. 전체 인구의 19.7%, 967만 명으로 예.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67만 명 중에 이제 감염자가 354명이면 0.0036%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아주 예. 작은 수치죠.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죠. 그런데 또 다른 감염 집단이 이제 동성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예.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난 5월에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예. 관련된 수치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 확진자 수는 271명인데요. 네. 한국의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996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동성애자를 11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럼 11만 명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감염자 수의 2%고요. 동성애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0.24%가 예. 됩니다. 감염자 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교회보다 적지만 이제 전체 동성애자 대비를 놓고 봤을 때는 교회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팩트로 보면 네. 교회는 이제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왔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허용이 됐고 예. 글쎄요, 이 통계적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와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미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서 뭐 게이 클럽 운영 이런 것들을 중지시킨 해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앞에서도 이제 통계로 봤지만 이 교회는 이제 좀 강한 통제가 내려오고 또 동성애자들에게는 퀴어 축제를 허용한다.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올해 이미 동성애 축제를 진행했다가 네.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3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게이 축제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게이 축제를 여러 도시에 소규모로 분산시켰는데 이후로 또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지금 이 방침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좀 네. 논란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육 시스템도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이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또 교육 세미나가 특별한 교육 세미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 에듀테크 미래교육 컨퍼런스 2020인데요. 네. 코로나19 가운데 교육 서비스 변화를 점검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K 에듀테크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감경철 회장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도적으로 이끌게 할 것인가. 오늘 이 K 에듀테크 미래교육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 미래교육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네, 교육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뭐 정부 관련 인사들도 오셨고요. 예. 교육 관련해서 또 교수와
교사, 또 현직에 있는 분들, 또 연구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 관련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럼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네, 궁금한데요. 다양한 예. 논의를 했죠. 예, 네, 예.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네. 이주호 전 장관은 강연에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은 인간성의 회복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인간성이라는 부분이 이 기술의 발전에서 항상 그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또 그걸 통해서 K-에듀로 세계로 진출할 때도 하이터치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간다면 한국의 하이터치 하이텍 K-에듀가 세계에 진출하고 세계 교육 변화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교육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이제 발표회가 또 마련이 됐고요. 또 교육 기술 제품과 솔루션을 이제 기업과 개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세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